마지막 2부 주식 썰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2부 주식 썰전에서는 전문가님과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고요.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략주 AS와 새로운 오늘의 전략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목 상담 누구나 쉽게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 다비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식 썰전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월요일 주식 썰전은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썰전 주제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지난주부터 엔터주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SM 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 분쟁이 종료되면서 새로운 그룹에 대한 모멘텀과 현행 성공에 대한 호실적 기대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이야기 나눠봅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네, 최근 원숭이 두창 엠폭스 확진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엠폭스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관련주인 진매트릭스도 오늘 연일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네, 오늘 원전 관련주 이슈 받으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단독 기사이긴 하지만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분쟁에 대해 양측이 합의를 희망하며 논의 중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갈등을 조율하려는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 들어보시죠. 마지막 주제입니다. 네, 오늘도 기술적인 부분 준비되어 있습니다. 급등주 선취매의 정석, 윗꼬리 패턴 강의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썰전 주제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 오늘도 4가지나 돼서 좀 갈 길이 멀지만 첫 번째 주제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엔터 관련주 지난주 흐름이 좀 좋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엔터주들은 요즘에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온라인 방송이든 아니면 과거 이데일리 방송에서든 좀 한국의 이제 K 컨텐츠, K-팝 앞으로 이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지속적으로 좀 부각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는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으로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엔터주에 대한 얘기부터 이야기를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이 썰전 주제들이 이제 매번 같았었죠. 배터리 하나, 그다음에 반도체 하나, 자동차 하나 이렇게 지금 제시를 드렸었는데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 충분히 또 좋은 수익 구간과 수익 안내를 좀 해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오늘 시장에서도 배터리 쪽의 종목들의 수급이 여전히 잔존이 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좀 죽을 것 같은 그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또 급등하면서 분위기를 반등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긴 했으나 항상 또 과열되어 있는 종목들보다는 앞으로 올라갈 길이 더 많은 그런 좀 덜 과열이 되거나 아니면 바닥을 다지는 이런 종목들을 좀 강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사실 엔터주들도 어떻게 보면은 JYP가 신고가 흐름을 계속해서 좀 올려가고 있기 때문에 바닥주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분위기에 맞춰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다른 종목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과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이 좀 많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엔터주들이 일단은 분위기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이제 코로나가 우리나라 아니면 이제 글로벌적으로 처음으로 왔었을 때 엔터주들에 대한 첫 번째 첫 코로나 시즌에 전망들이 굉장히 좀 불안했었죠. 왜냐면은 엔터주들은 콘서트 수익이라던가 공연 수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좀 시점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막혔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는 와중에 한 해가 지나고 하면서 실제로 우리 K-팝의 인기들이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좀 높아지고 그 와중에 또 방탄소년단의 인기는 더더욱 높아지고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실제로 이제 공연 수익이라던가 콘서트 수익으로 가져갈 수 없었던 이런 수익금들을
모습들을 K-팝의 인기가 올라가면서 음원 수익이라던가 뭐 별도의 그런 수익들로 충분히 극복을 해내는 모습들을 코로나 시즌에도 계속해서 좀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좀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좀 위기를 좀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뭐 우리나라 메인 엔터사들의 이런 그 기업 수익 구조 개편들이 좀 나오면서 이제 좀 재무 개편이라던가 수익성을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그런 그 움직임들이 최근에 엔터주들의 분위기를 그다음에 앞으로의 기대와 전망치들을 더 이끌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최근에 방탄소년단도 그렇고 그 외에 뭐 이제 뭐 뉴진스라는 그룹이라던가 아니면 뭐 블랙핑크라는 그룹이라던가 우리나라의 인기 가수들이 글로벌적으로 인기를 좀 많이 끌고 있는 상황이고 과거에는 우리나라 가수가 빌보드 차트에 이름을 올리는 게 굉장히 큰 이벤트였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방탄소년단이 BTS가 빌보드 차트 얘기가 나왔을 때 혹은 이제 전에 가수 싸이가 빌보드 차트에 순위 얘기가 나왔을 때 관련된 테마주들이 엄청 폭등하고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죠. 그때는 이제 단발적인 재료와 좀 약간 좀 무의미한 연관성의 테마 흐름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엔터주들의 실질적인 가치 성장과 그다음에 그런 이제 좀 주가의 흐름들이 같이 맞아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의 대형 엔터사들의 외국인이랑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요즘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도 이제 좀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 SM 경영권 분쟁이 좀 있었죠. 그러면서 사실 뭐 이제 SM 같은 경우는 테마주로서 움직임이 급등락이 굉장히 좀 크게 나오기도 했었고 그 와중에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잘 진행이 되다가 또 카카오 쪽에 내주고 하면서 네. 주가가 좀 다시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이랬었는데 최근에는 뭐 하이브 같은 경우는 방탄소년단이 그룹 활동을 이제 좀 중단한다라는 악재 이후에 그런 이제 좀 개인 솔로 member들의 활약들이 뭐 최근에는 이제 지민이라는 멤버가 빌보드에 또 이름을 올리고 또 인기를 또 끌고 올라가면서 주가를 좀 견인해주는 역할을 좀 하고 있는 듯하고요. 그 외에 이제 뭐 많은 기업들, 그 많은 그룹들이 인기 그룹들이 뭐 JYP에서도 그렇고 YG엔터에서도 그렇고 글로벌적인 활동을 좀 잘 해주고 있으면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요즘에 그 증권사 리포트들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평가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나라 대형 엔터사들의 분위기와 그다음 앞으로 전망을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올해 이제 데뷔할 그룹이 뭐 아직도 많이 남았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인기몰이를 할 그 지금 대기 스탠바이 중인 그룹들이 아직은 많이 남아있다라는 뉴스들이 이제 계속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뭐 JYP라던가 하이브 같은 경우는 미국 현지에서 아니면 이제 글로벌 멤버들을 이제 좀 새로 만들어서 꾸린 그런 그 글로벌 걸그룹을 또 론칭을 앞두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전해지면서 지금 한창 계속해서 이제 물이 오르고 있는 K-팝 인기에 좀 더 좀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자극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차트 흐름을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가장 좋게 나오고 있는 기업은 JYP 엔터입니다. 신고가를 쓰면서 최근에는 이제 뭐 9만 원을 바라보는 시기를 좀 만들고 있고요. 그 작년 혹은 뭐 재작년에서도 뭐 시장의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서 뭐 급등락을 반복을 하긴 했지만 저점은 깨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들, 그 다음에 이제 고점도 두드리다가 돌파하고 다시 한 번 더 땡겨주고 이런 액션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최근에 이제 JYP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연속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은 바닥에서 움직임 아니면은 최근 조정이 나왔던 저가 대비해서는 많이 단기적으로 좀 올라간 거는 맞지만 기업의 성장성과 그다음에 지금의 추이가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은 이제 JYP가 지금은 뭐 신고가를 쓰면서 주가의 방향과 이런 기울기가 굉장히 좀 가장 높기 때문에 JYP를 어떻게 보면 이제 지표로 보고 다른 엔터주들의 추가적인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할 수 있지도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이브라는 기업을 보도록 할게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바닥에서 뭐 SM 이슈가 나오면서 반등했다가 다시 한번 좀 많이 빠졌다가 바닥을 다졌다가 최근 뭐 4월 달의 움직임은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양봉이 지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은 뭐 위쪽으로 종가가 살짝 강보합에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음봉이 좀 나왔죠. 그래서 만약에 오늘의 움직임이 뭐 최근에 연속적으로 나왔던 양봉을 눌러줄 수 있는 기술적인 조정의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저는 하이브의 매수 타이밍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움직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수급표를 본다라고 했었을 때 개인들 쪽에서의 순매수는 거의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외국인들이 매수를 굉장히 좀 많이 해주고 있고 기관 쪽에서는 연기금 쪽의 순매수가 같이 좀 더해지면서 이제 뭐 양방향 순매수가 이어지는 날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는 뭐 첫 상장 이후에 좋은 히트를 좀 쳤다가 그다음에 가격 조정을 그대로 다 다운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바닥을 잡고 있는 월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넉넉하게 좀 멀리 본다라고 하면은 작년 혹은 뭐 재작년에 만들어 놨었던 뭐 4만 원 조금 위쪽에 있는 이 전고점을 충분히 뚫을 수 있을 만한 가치를 뭐 K-팝과 하이브는 충분히 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YG 엔터라는 종목을 볼게요. 네. YG 엔터 같은 경우도 사실 JYP의 움직임보다는 사실 조금은 좀 더딘 그런 모습이죠. 과거 이제 기업의 좀 리스크, CEO 리스크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JYP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글로벌 1등 그 그룹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주가의 움직임은 상당히 강하게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고, YG 엔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주가의 움직임이 소속 가수들의 퍼포먼스보다는 조금 좀 덜 나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엔터주들의 분위기들은 이제 항상 좀 같이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었고, 지금 뭐 JYP가 신고가를 쓰고 올라가는 그런 시점에 봤었을 때 개별적인 가치 평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분위기는 충분히 이쪽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최근에는 블랙핑크의 지수라는 멤버가 그 최근에 또 이제 컴백을 하게 되면서 인기몰이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의 뭐 이제 컴백할 가수들이라던가 아니면 거기에서 이제 그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매출액의 증가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대장주들이 이렇게 분위기를 끌어주면은 이제 중소형주들도 이제 움직임이 좀 잘 나오죠. 예를 들면은 뭐 LG 엔솔이라던가 아니면 뭐 에코프로라던가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이 잘 올라가면은 뭐 2차 전지에서는 부품주들 아니면 장비주들 이런 종목들까지 분위기들이 이어지고, 아니면 삼성전자라던가 SK 하이닉스의 퍼포먼스가 지속적으로 잘 나오면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이 이제 끌어주고, 이런 순환매들이 보통 업종에서는 나오는데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엔터주에서만큼은 뭐 중소형 엔터주들은 딱히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JYP를 뭐 좀 잡기 부담스럽다 하신다라고 하면은 뭐 하이브라던가 YG 엔터 뭐 이 정도 선에서 저는 대형 엔터주들 위주로 지금은 뭐 SM은 이제 경영권 분쟁 이슈로 이제 주가가 좀 왜곡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쪽은 잠시 좀 보류를 해두시고, 뭐 하이브라던가 YG 엔터 이쪽에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단기적인 전략보다는 조금 좀 멀리 보고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네. 앞으로 이제 뭐 K-팝의 성장성은 과거에도 좋았지만 이제는 주가에도 그다음에 뭐 실질적으로 더 올라가는 퍼포먼스가 터지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 하반기까지도 저는 이 엔터주들의 활약이 상당히 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종목들이 단발적인 테마성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하루 만에 막 몇십 프로를 가고 짱대 양봉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꾸준히 올라가고 그다음에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섹터이기 때문에 뭐 내일 급하게 당장 뭐 관심을 가지실 필요도 없고, 뭐 조정의 기회가 나오신다라고 하면은 멀리 볼 생각을 하면서 이쪽 우리나라 엔터주들, 특히나 대형 엔터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저는 가져보시면 참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터 관련 종목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우리나라 대형 엔터사로 기관과 외국인의 수입이 유입 중이고, 올해 신인 10개 그룹 데뷔 예정으로 전망 역시나 좋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올라오고 있는 K-팝 인기에 조금 불이 부는 추세로 기술적인 차트까지 봤는데요. 그중에 하이브에서 외국인과 연기금의 매수가 더해지면서 장기 관점으로 볼 때는 4만 원 전고점 충분히 돌파 가능할 것으로 말해주셨고, 또 대형주 위주로 하이브나 YG 쪽으로 장기 전략해보는 방법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엠폭스 관련한 주제입니다. 지난주 제약바이오주 흐름이 좋다가 네. 오늘은 이런 엠폭스 관련 뭐 진단키트 종목들이 좀 흐름 나왔고 나머지 네네. 종목들은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일단은 뭐 이슈가 좀 네. 세게 나온 것 같습니다. 주가에 좀 격한 반응을 좀 불러일으켰고, 네. 사실 뭐 이제 뭐 원숭이 두창 엠폭스 뭐 이쪽에서는 그냥 뭐 가볍게 보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이슈 뭐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이제 뭐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 제약 섹터라던가 아니면은 뭐 치료제 개발 관련된 종목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은 급등락이 굉장히 좀 컸죠. 그래서 어떤 투자자분들한테는 굉장히 또 좀 좋은 종목이 되었을 법한 그런 이제 제약주들도 많았을 거고 어떤 분들한테는 좀 꿀도 보기 싫은 그런 종목들이 좀 많았을 텐데 그만큼 이슈에 반응하는 속도가 굉장히 강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오늘 뭐 진매트릭스라는 종목이라던가 아니면 미코바이오메드라던가 이제 원숭이 두창의 직접적인 뭐 치료제라던가 뭐 진단키트 관련된 이런 종목들은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좀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죠. 근데 이제 최근에 뭐 셀트리온 형제들이라던가 HLB 이런 제약주 안에서의 이런 큰형님 격의 종목들이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면서 순환매를 한번 좀 끌어줬었던 이런 배경들도 어느 정도는 좀 적용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 우리나라의 확진자가 갑자기 폭증을 했었을 때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나게 급등하는 이런 흐름들을 과거에 이제 흐름을 통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그때 그 기대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원숭이 두창, 아니 이제 엠폭스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엠폭스에 이제 국내 감염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서 한 명 더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뭐 10명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난주 같은 경우는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를 격상시키고 이런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기대감들이 좀 확 붙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을 하는데 임팩트는 확실하나 이게 뭐 길게 갈 만한 그런 테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냥 뉴스의 흐름을 좀 보면서 뭐 누적 확진자가 조금 늘어나는 추이다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그냥 뭐 단타성 매매 위주로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차트를 좀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최근에 진매트릭스라는 종목을 보면은 네. 오늘은 장중에 최대 26%, 종가가 한 15% 정도 상승세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난 금요일 전거래일에는 최대 26%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바닥에서 엄청나게 쏘아붙이면서 뭐 준상한가에 달하는 움직임들을 거의 뭐 3, 4거래일 연속으로 막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동일한 이슈에서 이제 나오게 된 그런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코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상한가 이후에 추가 상한가를 또 보여주면서 여전히 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소외되었었던 기관들과 그다음에 조정의 폭이 굉장히 좀 깊었었고 거래량이 좀 죽어 있다가 그런 흐름들이 이제 이번에 단기적으로 끌어줄 수 있는 이런 이제 좀 자극제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뉴스를 좀 팔로잉을 하면서 뭐 이쪽 관련된 흐름 혹은 뭐 진매트릭스라든가 미코바이오메드 이런 종목들의 시세가 여전히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뭐 후속 종목이 될 수 있을 만한 과거에도 변동성이 미코바이오라든가 아니면은 진매트릭스만큼 잘 나왔었던 동종 섹터에 관련된 종목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후속 관련된 종목으로 관심을 좀 가져볼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이제 관심 있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는 랩지노믹스라는 종목을 좀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랩지노믹스는 그 엠폭스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이제 진단키트 이슈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랩지노믹스는 과거에 이제 뭐 진단키트 코로나 쪽에서도 부각을 좀 냈었던 그 종목이기도 하죠. 근데 최근에 이 종목이 좀 차트적으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맥점에 좀 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많이 쌓아놨었던 이런 매물대를 돌파하는 최근의 움직임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오늘의 전고점에다가 아니면 이제 오늘 그다음에 금요일 날 두들겼는데 돌파가 되지 않은 이런 지점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이제 매물이 좀 쌓여 있었던 매물이 좀 잡혀 있었던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주요 매물대는 돌파를 한 모습인 것 같고 과거에 이제 전고점이 조금씩 좀 만들어지면서 넘기지 못했었던 벽들이 아직은 좀 돌파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충분히 이슈가 아니면 테마가 이쪽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분위기가 또 거래량 폭증으로 올 수 있는 그런 테마이기 때문에 아래쪽에다가 하단에다 기준선을 좀 짧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돌파 시에는 하루 만에 뭐 15% 혹은 뭐 10% 이상의 장대 양봉을 뽑아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후속 분들의 관심주로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아래 뭐 자막 참고하시면서 네. 만약에 이제 뭐 엠폭스 관련된 이슈들이 우리나라에서 뭐 누적 확진자가 더 늘어난다던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좀 격상할 만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후속주들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그 대신에 장기 테마가 아니라 빠르게 먹고 나올 수 있는 단발성 종목으로 체크를 하시면 더 좋겠다라고 두 번째 이슈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엠폭스 관련해서는 길게 갈 테마는 아니기에 단기 관점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진 매트릭스, 미코바이오메드 등 기술적 부분 분석해봤고요. 계속해서 관련 뉴스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전 관련 종목도 오랜만에 오름세가 나왔는데요. 원전 테마들이 좀 장기적으로 시세를 이어가지는 좀 못하더라고요. 어떤 네. 이야기일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는 원전주들은 저는 한 종목 정도는 좀 멀리 보고 가져갈 만한 네. 그런 이슈와 테마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가 기대하는 것만큼 퍼포먼스가 막 세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중국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원전주를 좀 기다리고 기대하는데 좀만 좀 더 빨리 풀려라 하고 이제 기대하고 바라고 계신 분들도 저만큼 좀 충분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원전주들이 근데 요즘에는 반응을 좀 보였죠. 그리고 원전주가 한번 자기들끼리 분위기를 형성을 하면은 단기간 안에 급등을 굉장히 좀 빠르게 해주는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강세가 굉장히 좀 세게 나오기도 했고요. 거기에 관련된 뭐 중소형 종목들도 퍼포먼스들이 상당히 잘 나왔죠. 한전기술은 오늘 장중에 한 14%, 그 다음에 이제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장중에 한 13% 정도의 상승률이 나오면서 최근에 바닥을 다지고 있었던 종목들이 아니면은 바닥에서 횡보하고 있었던 종목들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오늘은 좀 만들어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이 보성파워텍이라는 종목도 최근에 보여줬었던 단기적인 전고점을 한 번에 뛰어넘는 그림들이 나왔고요. 이제 바닥에서 횡보하다가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오늘은 뭐 재료에 좀 반영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기도 했었죠. 네. 이제 원전주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기 전부터 좀 그 정책 수혜주로 평가를 받으면서 과거에는 이제 테마로 좀 바람이 좀 불었었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현 정부에 굉장히 좀 지원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정책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기 중에는 저는 멀리 보고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좀 매력도가 충분히 넘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수원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외교 세일즈를 좀 많이 했었죠.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뭐 이제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다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뭐 최근에 뭐 체코라든가 아니면은 뭐 폴란드 쪽에서의 원전 수주 이슈라든가 아니면 이제 중동 쪽에서의 뭐 기대감이라든가 아니면은 최근에 뭐 네옴시티 이슈들이 좀 핫했었는데 그쪽에 이제 중동 지역으로 이제 진출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계속해서 좀 내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뭐 연말 전까지라도 계속해서 이제 원전 수주 이슈들 그다음에 뭐 K 원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요즘에.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 이슈와 이제 수주 내용들이 충분히 전달이 된다라고 하면은 원전주들은 멀리 본다 하더라도 주가의 흐름을 계속해서 좀 키워주고 있지 않나라고 키워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지속적으로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두산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볼게요. 네. 과거에는 두산에너빌리티가 두산중공업에서 지금 두중이라는 애칭을 좀 많이 갖고 있었던 그런 종목인데 이 종목이 다른 원전주들과 함께 좀 분위기를, 그러니까 잘 나가던 원전주들의 분위기를 한번 깨먹은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블록딜 이슈가 한번 있었고, 네. 블록딜 이슈 이후부터 추세가 좀 깨지면서 그 당시에 이제 시장도 같이 막 폭락을 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기대감을 잠시 이제 상실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가격 그 하락폭이 굉장히 좀 격하게 나왔다가 좀 바닥을 다지고 요즘에 또 지수도 야금야금 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다른 테마들보다는 한 발이 좀 느리긴 했지만 이제 뒤늦게 이제 수급들이 좀 개선이 되면서 다시 한번 또 좀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급표를 보신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이 두산에너빌리티를 매수하는 수급의 주체들이 연기금 쪽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파워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들 쪽에서의 매도 물량들을 외국인들이 신나게 받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수급의 변화 자체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원전주들은 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인 뭐 정책적인 플랜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앞으로 뭐 좀 정부의 계획이라던가 나올 만한 뉴스들은 충분히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전주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간중간에 이제 원전주들의 분위기가 올라올 때마다 약간 태클이 걸렸었던 게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좀 갈등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이제 원전주들의 발목을 좀 잡는 그런 요인들이 됐었는데 이번에 기대감이 좀 더해지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좀 있는 상황에서 양국 간의 이제 원전에 대해서 이제 뭐 갈등 현안을 좀 조율하자는 공감대가 형성이 좀 되고 있다라는 내용들과 그런 뉴스들이 전해지는 게 최근에는 원전주들한테도 좀 악재가 조금씩 좀 거쳐지는 그러니까 분위기를 좀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좀 자극제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원전주들은 종류가 굉장히 많죠. 뭐 한신기계라던가 에너토크 보성파워텍 아니면 과거에 뭐 오르비텍, 우진 뭐 이런 종목들 과거에 이제 이슈를 많이 끌었었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이 가장 좀 무게감이 있는 뭐 이제 뭐 삼성전자라던가 뭐 LG 엔솔 격의 그런 이제 좀 이쪽 안에서는 대장주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런 수급과 최근에 보여주는 이런 움직임들이 좀 더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중소형주들은 분위기가 한 발은 느린다 하더라도 충분히 더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G2파워라는 종목이 많이 올라갔죠. 제가 이데일리 방송에서 과거에 이제 원전주 쪽에서 소개를 좀 해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바닥을 좀 횡보하는 구간에서 제시를 한번 드렸었던 종목인데 시세의 흐름이 조금 좀 뒤늦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G2파워가 상장 이후에 이제 원전주 안에서의 좀 새로운 루키로 좀 떠오르게 되면서 첫 움직임 안에서는 상승률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었죠. 그래서 지금은 다시 한번 분위기를 잡고 원전주의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닥 대비해서는 지금 한 40%, 50% 정도 이상의 퍼포먼스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G2파워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이 이제 완벽하게 좀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한신기계라던가 아니면은 뭐 앞서서 보여드렸던 보성파워텍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은 뭐 바닥에서 최근에 반응이 나온 거는 맞지만 아직까지는 시원한 돌파는 조금 더 좀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한신기계 같은 경우도 대략 한 8,000원 여기에 뚜껑을 좀 열어버린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이제 어마어마했던 이런 상승률과 굉장히 좀 좋은 퍼포먼스들이 좀 나왔었는데 그런 분위기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좀 맥점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전주들은 사실 뭐 당장에 최근에 분위기를 타고 이제 변동성에 좀 들어오기 때문에 단발적인 이슈로 이제 노리시는 분들도 뭐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올해 우리나라의 정책이라던가 아니면 앞으로 다가올 뭐 수주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흐름 개선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하면서 좀 멀리 볼 수 있는 종목 그다음에 이제 뭐 비중이 주력주는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 종목 정도는 내 계좌에 한번 가지고 올해 뭐 연말까지는 한번 좀 지켜볼 만한 그런 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전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원전주 안에서도 또 좋은 종목들을 같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잠시 후에 또 이제 종목 소개라던가 아니면 이제 또 윗꼬리 패턴 강의를 또 같이 병행을 하죠. 거기에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도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끝까지 집중하고 또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전 관련주 주가 흐름 장기적으로도 수주가 뒷받침 된다면 볼 수 있는 전략 말해주셨고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렇게 갈등을 조율하려는 움직임이 원전주 전반에 좋은 영향을 줬다 짚어주셨습니다. 한 종목 정도는 적어도 하반기까지는 장기 관점으로 길게 봐도 좋겠다는 인사이트까지 남겨주셨네요. 이제 마지막 주제로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 윗꼬리 패턴 강의 오늘도 준비되셨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항상 뭐 강조를 드리는 뭐 윗꼬리 네. 패턴에 대해서는 뭐 항상 동일한 얘기를 드리죠. 시장에서는 재료와 테마는 계속해서 순환을 합니다. 그리고 급등하는 종목도 이번 주에도 나오고 저번 주에도 나오고 그 지난 주에도 나오죠. 그래서 뭐 같은 동일한 패턴을 통해서 종목들을 잘 발굴을 하면은 뭐 연속적인 수익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고 그렇게 좀 검증을 시켜드렸던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윗꼬리 패턴을 눈여겨보시고 주의 깊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제 뭐 윗꼬리 패턴 혹은 방송에서 이제 추천주 그린 케미칼과 더불어서 제가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도 이제 항상 탑3 종목을 정리를 해드리죠. 그 중에 이제 뭐 우수 AMS라던가 아니면 코오롱 플라스틱 이런 종목들을 이제 온라인 방송에서는 제시를 좀 드렸었는데 이번 주에는 또 좀 어떻게 보면 아쉽게도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특별하게도 그 우수 AMS라던가 코오롱 플라스틱이라는 종목이 퍼포먼스가 좀 더 빨리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하셨던 분들께는 충분히 좀 도움이 되셨던 것 같고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항상 급등이 나오고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졌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꼭 매매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잘 올라갔었고 그 다음에 올라간 이유가 명백하게 보였었던 종목들은 좀 복귀를 하면서 다음에 이런 패턴이 나오면은 이런 거를 이제 좀 맥점으로 잡아야겠다라고 이제 공부를 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수 AMS 같은 경우도 지난주 월요일 날까지는 뭐 바닥을 계속해서 좀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제가 바닥에서 저점이 다져지면서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윗꼬리는 돌파에 대한 의지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그 다음에도 이제 다시 한번 바닥을 잡으면서 지속적인 이제 윗꼬리들을 보여줬었고 그 다음에 돌파에 대한 의지, 그 다음에 매물대를 쌓아가면서 위쪽 이평선을 넘기려는 이런 의지들, 그리고 이 이평선을 넘기는 이 자리가 맥점이 되면서 급등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강조를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뭐 잘 반영이 되면서 또 두 자리의 수익률을 단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었던 그런 좀 좋은 패턴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오롱 플라스틱이라는 종목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도 저는 이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윗꼬리 패턴의 가장 좀 대표적인 예제 사례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번 주에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뭐 지난주에 뭐 보셔서 성과를 내셨던 아니면 나는 이 종목을 오늘 이제 처음 접하게 되셨던 지속적인 관심은 더 가져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주 월요일 이 위치가 바닥에서 바닥을 다지고 횡보를 하는데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거 주가가 과거 대비해서 많이 조정이 나왔고 그 다음에 저점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하향 추세를 보여주다가 우상향으로 바뀐다던가 횡보하는 그림들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는데 바닥을 이렇게 다져주고 있는 구간 안에서 이 종목이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윗꼬리들이라던가 거래량을 포함한 윗꼬리 혹은 돌파에 대한 의지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이게 주기적으로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은 올라갈 준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트의 종목이 발굴이 된다라고 하면은 바텀업 방식으로 이 종목이 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명분이 있지? 혹시 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나? 아니면은 요즘에 유행하는 테마로 같이 쌓일 만한 이슈가 있나? 아니면은 수상한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나? 이런 식으로 이제 역으로 종목을 검색해서 이 종목을 올라갈 만한 명분을 찾고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미리 매수를 해둘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코오롱 플라스틱도 뭐 한 방에 크게 가진 않았지만은 한 5%대 양봉과 그다음에 뭐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뭐 7%대 뭐 상승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뭐 단기적으로는 두 자리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위치가 하루 이틀 만에 좀 나아졌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시 거래량을 죽이면서 아래쪽을 좀 두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윗꼬리 패턴 차트의 흐름으로 보았을 때도 저는 이 종목이 여전히 매력을 좀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에코 플라스틱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급등을 좀 많이 했었죠. 거기에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섹터 간의 순환매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고 코오롱 플라스틱이 지난 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640% 정도 이제 확대가 됐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주에서는 제가 온라인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번 주에는 방송에서 우리가 이제 윗꼬리 패턴을 좀 공부하는 이런 그 예시 종목으로도 제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코오롱 플라스틱은 꼭 기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에 또 윗꼬리 패턴이 포착이 되는 다른 종목들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티플렉스라는 종목도 요즘에 눈에 자주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실 티플렉스라는 종목은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윗꼬리 패턴 얘기하면서 방송에서 제시를 좀 해드렸었던 그런 종목인데 그때보다는 주가가 오르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기대하는 만큼의 퍼포먼스가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뭐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히토류 종목들이 이제 부각이 됐습니다. 뭐 유니온 머티 이런 종목들이 이제 대장 역할을 했었고 티플렉스는 약간 후발주자로 따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인데 이 종목은 히토류로 이제 차트의 방향과 윗꼬리를 만드는 시작을 했지만 지금 실제로 들어오는 뭐 외국인 수급들이라던가 바닥에서 보여주고 있는 요런 이제 전고점의 매물대를 윗꼬리를 통해서 돌파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고 매물대를 넘기면서 이제 다시 한번 안착하는 이런 과정들이 저는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윗꼬리 패턴 강의하면서 과거에는 현대공업이라는 종목을 한 3주 연속으로 갖고 왔었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올라가는 모습들이 좀 나왔었는데 이거는 더 올라갈 것 같다라는 이제 제시를 드리고 결국에는 이 종목이 바닥에서 첫 제시 이후에 대략 뭐 30-4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뭐 티플렉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그렇고 추가적인 상승치가 아직은 좀 남아있지 않나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윗꼬리 패턴에서 중복되는 종목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좀 제시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이제 원숭이 두창 얘기가 나왔었을 때 랩지노믹스라는 종목을 한번 그 위쪽 썰전 주제에서 소개를 좀 드렸었죠. 단발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차트의 위치와 최근에 바닥에서 보여주는 이런 윗꼬리 패턴으로 우리가 포착을 했었을 때 좀 단타를 한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세 번째 예시 종목으로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하단에 매물대가 한 6,500원 이렇게 이제 좀 잡혀 있으니까 뭐 여기를 짧게 대응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상단선에 지난번 윗꼬리와 오늘의 저점이 되는 6,750원 뭐 여기에 이제 저점을 이용을 하시던가 해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액션들을 우리가 좀 선침의 전략으로 한번 좀 미리 준비를 해봐도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윗꼬리 종목들을 한 번씩 좀 봤고요. 그 마지막으로 SDN이라는 종목까지 하나 체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DN이라는 종목은 차트를 조금 좀 멀리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윗꼬리 패턴, 그러니까 차트의 패턴과 움직임은 비슷한 패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재료들이 다 다르죠. 어떤 거는 뭐 플라스틱이고 어떤 거는 뭐 히토류고 이번에 나온 SDN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광 쪽의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제 OCI라던가 아니면은 친환경 혹은 뭐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의 분위기가 좀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좀 뭐 그 분위기도 개선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뉴스들이 좀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장주 OCI 같은 경우는 오늘 묵직한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5%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줬었죠. 근데 이제 이 OCI가 움직이기 전에 차트의 흐름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같은 동일성상의 이동평균선을 두고 이렇게 윗꼬리를 여러 번 두드리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저항을 받는 구간들이 나오죠. 그러다가 위쪽으로 돌파가 나오면서 추가적인 시세가 이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이 그림이 SDN에서도 충분히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 보여줬었던 동일 이평선 상에 이런 이제 돌파에 대한 의지를 윗꼬리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 부분을 확대를 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윗꼬리가 아니라 몸통으로 양봉으로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 위쪽에서 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위쪽으로 돌파가 됨으로써 매물이 소화가 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 탄력이 붙을 수 있는 기술적인 맥점이 될 수 있는 위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장주들이 분위기가 좋으면은 테마로 움직이는 중소형 종목들은 이제 반응은 한 발 늦게 나오나 퍼포먼스는 더 강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뭐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빈번하게 나오는 그런 패턴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 SDN이라는 종목의 순환매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잘 눈여겨보시고 다음 주에 좀 좋은 급등이 나와서 제가 또 복귀 혹은 예시의 복귀 종목으로 다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가 나와주기를 저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윗꼬리 패턴까지 들어봤습니다. 강의 열심히 진행해주신 다비드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정보,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다비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 이후입니다. 오늘 9시부터 다비드 전문가님께서 방송에 이어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 중에 계시는데요. 어떤 주제인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마찬가지로 좋은 종목을 잘 골라서 네. 좋은 수익을 잘 내자라는 게 뭐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목표이고 뭐 저의 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뭐 공교롭게도 뭐 지난주에 제 온라인 무료 방송에 오셔서 제가 메모장에 써드리고 제가 브리핑 해드리고 윗꼬리 패턴을 다시 설명드리면서 강의해드렸던 종목을 같이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지난주에 오셔서 같이 관심 종목을 받아서 매매하시고 아니면 그 지난주에 오셔서 매매하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뭐 일주일에 챙겨갈 수 있을 만한 수익 종목들을 제가 월요일날 항상 잘 정리를 해드렸고요. 네. 뭐 지난주에는 뭐 현대공업으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드렸다라고 한다면은 뭐 이번 주가 오기 전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코오롱 플라스틱이라던가 아니면 우수 AMS 이런 종목으로 좀 분위기를 띄워드리고 또 수익을 좀 많이 챙겨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은 계속해서 이제 이 패턴의 순환매에 맞춰서 이번 주에도 새로운 종목을 준비하고 새로운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도 오늘 제가 앞서서 뭐 예시 종목과 좋게 보는 이슈들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주에는 요게 좋겠다라는
있다라는 얘기를 뭐 정확하게 짚어드리지 않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매번 오셨던 분들은 항상 또 좋은 종목들을 드리는 거를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잘 내고 계실 테니까 실제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온라인 무료 방송 잘 준비를 할 테니까 이 방송 끝나고 바로 넘어오셔서 저랑 같이 또 이번 주 수익 전략들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매주 윗꼬리 패턴으로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좋은 종목에 대해서 소개해드린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다비드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9시부터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도 있죠.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교환권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포트폴리오 AS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드린 종목에 대해서 어떤 전략 필요한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지난 방송 전략주였던 4월 11일에 매수했던 그린케미칼입니다. 매수 당일 화요일 이후로는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지난주 제가 방송에서 소개를 시켜드렸던 호기롭게 설명을 드렸었던 종목인데 네. 다른 종목이 다 올라갈 때 이 종목만 좀 내려가서 좀 열이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또 객관적으로 좀 바라봐야겠죠. 근데 이제 저는 이 종목이 12,000원 이쪽을 넘겨주면은 충분한 맥점이 다시 한번 온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의 흐름으로 이어지진 못했고 거래량이 터지지 않으면서 이 매물대를 아직은 이제 돌파할 만한 힘을 좀 모으지 못한 듯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조정이 나왔고요. 거래량이 없는 음봉이라서 크게 뭐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이제 올라가는 상승 추이를 한번 아래쪽으로 밟았기 때문에 좀 기대했던 것보다는 시간을 좀 잡아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매수하셨던 분들은 저는 조금 더 좀 가지고 가시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바닥이 뭐 추이가 깨질 만한 주요 구간들까지 밀린 게 아니라 뭐 지금은 매수 구간에서 조금 뭐 이제 거래량이 없는 조정이 좀 나온 그런 상황이고요. 뭐 주봉상의 차트를 보나 월봉상의 차트를 보나 조정 이후에 바닥을 잡고 바닥에서 위쪽으로 계속 두드리는 구간, 하지만 주요 구간이 아직은 돌파가 되지 않은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요 12,000원 돌파 때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기대하고 가져가 볼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바닥을 잡는 그림들이 좀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위쪽을 두드리는 액션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제가 AS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시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겠으나 지금은 포기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량 없는 조정으로 보유 전략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4월 4일에 매수했던 리튬 관련주 소니드인데요. 수요일부터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오늘도 장중 8% 올라갔습니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소니드는 뭐 아래 내용으로 보면은 이제 수익률 10% 이렇게 이제 잡혀 있기는 하지만 제가 원하는 목표가에 도달은 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는 포스코 엠텍이라던가 아니면 리튬 뭐 후속주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같이 이제 반응을 하면서 소니드도 오늘 장중에 빠른 VI를 보이기도 했다가 또 이제 다시 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기도 했다가 이런 액션들이 좀 나왔었죠. 최근에 그 전환사채가 시장에 소화가 되는 시기들이 어느 정도는 좀 소화가 되고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방향을 위쪽으로 잡는 듯합니다. 제가 위에다가 선을 그어드렸고 이 종목의 화려한 퍼포먼스는
여기를 뛰어넘고 여기를 소화해냈을 때가 이제 더 화려한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다라고 강조를 드렸죠. 네. 이게 한번 다시 조정을 누면서 힘을 다시 모아갈지 아니면 바로 돌파가 나올지는 뭐 내일 모레 흐름을 봐야겠지만 충분히 기다릴 만한 이유가 있고 거기에 대한 돌파 의지는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강한 퍼포먼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저는 앞으로 이제 뭐 다음 AS든 뭐 그 다음 AS가 됐든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수익률의 앞자리가 충분히 바뀌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더 기대를 좀 해보고 혹시나 뭐 매도 없이 들고 계셨다라고 하신 분들은 뭐 이번에 이제 돌파를 기대하면서 더 높은 수익률을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니드도 돌파 기대해 보면서 홀딩 전략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3월 21일에 매수했던 HLB 제약입니다. 지난 AS 때 보유 의견 주셨거든요. HLB 제약은 어떤 전략 유효할까요? 네, 뭐 마찬가지로 제가 AS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보유를 좀 해보자라는 의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최근에 마찬가지로 주요 구간들을 돌파하면서 한 번씩 이렇게 퍼포먼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공개 방송에 오셨던 분들은 또 다시 한번 재공략을 해서 같이 수익을 좀 냈었던 종목인데 오늘은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조정에 들어갔을 때 거래량 깊이라던가 분위기를 보았었을 때 이 종목은 아래쪽으로 무너질 그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를 돌파하고 시세를 한 번 더 터트리는데 힘을 모아갈 시기가 필요해 보이기는 하나 저도 마찬가지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소니드처럼 네. 이 종목의 수익률도 앞자리가 바뀌기를 기대하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심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HLB의 제약에 앞으로 이제 추가 퍼포먼스를 기대하면서 주봉상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윗꼬리 패턴이 나오면서 돌파를 임박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돌파가 나오면은 저는 멀리 보면은 뭐 17,500원 이상까지도 저는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그림들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LB 제약도 보유였습니다. 마지막 종목이죠. 1월 30일에 매수했던 수익률 400%를 넘긴 지에넌 에너지입니다. 다시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에넌 에너지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뭐 사실 전략은 좀 필요 없는 것 같고요. 네. 사실 지에넌 에너지가 저는 이제는 죽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종목은 죽을 생각이 좀 별로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에서도 상승세가 나왔고 그 대신에 이제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화요일, 수요일 조정이 나오면은 이 종목이 조정이 뭐 4%, 3% 이렇게 빠지는 조정이 아니거든요. 그 막 두 자리 이상의 막 조정들이 팍팍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실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각오를 하고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는 제가 이 종목을 바닥에서 드리고 400% 이상의 상승률이 나왔거든요. 네. 바닥에서 매수해도 이렇게 좋은 퍼포먼스가 나오는 종목들은 충분히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그런 종목들을 제시를 해드릴 거고 굳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종목들이 더간에 빠지네 이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서 매매해도 수익을 잘 낼 수 있을 만한 좋은 방법과 종목들을 안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얼른 노란톡에 들어오셔가지고 잠시 후에 저랑 진행하는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제2의 지에넌 에너지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다시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이번 주 전략주에 대한 힌트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자세한 설명은 제가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간단하게 이제 뭐 힌트랑 그다음 뭐 제시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앞서서 썰전 주제에서 원전 이슈를 한번 부각을 드렸었죠. 그래서 원전주 안에서도 좀 새로 부각을 받는 그런 루키 종목이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제 차트를 좀 같이 보여주세요. 네. 과거에는 G2 파워를 제가 이제 이데일리 방송에서 처음 소개를 하고 몇백 프로의 상승률이 나왔죠. 그 당시에 뭐 400% 이상의 상승률이 G2 파워에서도 나와줬었고 두 번째로 제시해드렸을 때 지금 한 40, 50%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죠.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보다는 부각이 좀 덜 됐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좀 나왔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오늘 제시를 드릴 이 종목도 원전주에서는 새로 이제 부각을 받는 루키 종목이라서 상승률이 굉장히 좀 더 잘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뭐 힌트를 더 드린다라고 하면은 일본의 이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우려에 대한 수혜 종목으로도 부각이 되었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윗꼬리 돌파에 대한 의지가 보여지고 있는 끼가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이 매물대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번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뭐 상한가 이상의 좋은 퍼포먼스가 나오기도 했었던 종목이니까 이 끼와 차트의 힘과 재료를 더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폭등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과 종목에 대한 또 디테일한 소개는 잠시 후 온라인 방송에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 업종 내 새로 부각받는 종목으로 자세한 전략주 대응 방법 문자샵 3772번으로 다비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10분 후입니다. 9시부터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예정되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어떤 주제인지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길게 말씀드릴 거 없이 저는 뭐 저를 찾아오시고 한 번 더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께는 수익으로 항상 또 인증을 시켜드렸기 때문에 뭐 필요하신 분들은 오시고요. 저랑 같이 매매하시고 그다음에 좋은 종목들 잘 찾아가셔서 다음 주에도 또 수익으로 이어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다비드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10분 후부터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